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전일 롯데쇼핑이 전국에 있는 백화점, 슈퍼, 마트 등 700여 개 오프라인 점포 중에 30% 수준인 200여 개를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가 전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계획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애로사항과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10일 하루 동안 평상시의 10배에 달하는 15,0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242명이 나왔습니다. 굴지의 글로벌 석유 회사인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주요 상장사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에는 다양한 이슈의 경제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5개 뉴스들 이 시간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온라인 공세에 밀리던 차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정말 최악의 실적을 전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롯데쇼핑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롯데 계열사 점포 200곳을 폐점한다라는 계획을 전일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와 함께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 얘기가 나왔고요. 이마트에 이어서 롯데쇼핑까지 지금 유통업계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내용 확인해 볼게요. 네, 롯데쇼핑이 전국에 있는 백화점, 슈퍼, 마트 등 700여 개 오프라인 점포 중에 30% 수준인 200여 개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네, 이처럼 이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표가 됐는데 롯데쇼핑이 체질 개선과 이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어렵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유통 리스크,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크겠지만 그 이전부터 상당히 많은 또 악재들이 유통, 특히 이제 롯데쇼핑 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구조조정, 또 인력 감축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창사 이래 이렇게 점포가 문을 대규모로 닫으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예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롯데쇼핑에 여러 가지 이 유통 위기 상황이 닥쳐왔던 것이고 이게 과연 또 롯데쇼핑뿐만이겠느냐. 전반적인 지금 유통의 위기 상황, 여기에 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힌 것이 코로나19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또 오프라인 점포 이런 곳에서의 영업이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쪽으로 이 쇼핑 문화도 바뀌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수 경기 자체도 상당히 악화가 됐는데 여기다가 또 추가적인 악재들이 롯데쇼핑에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사드도 있었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이 롯데마트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또 한일 관계도 나빠졌죠. 여기에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까지. 그러면서 지난해죠. 순손실이 무려 8,500억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매일경제에도 그래프로 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적 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전체의 700여 개 점포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200여 개 점포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롯데쇼핑이 가장 상징적인 유통업의 선두주자급인데 과연 다른 유통 쪽에는 얼마나 타격이 있을지 이 사항도 우리가 증시를 꼼꼼히 이렇게 투자 전에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롯데쇼핑의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19년까지 지금 손실 규모, 즉 한마디로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씀해 주셨다시피 8,53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게 됐고요. 2017년에는 206억 원이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이 적자폭의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일회성 비용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일 이제 롯데쇼핑이 실적 발표와 함께 2020년 운영 전략과 이 미래사업 청사진에 대한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었나요, 그러면? 싹 바뀐다는 거죠. 근본적인 기업의 운영 체제까지도
갈아엎는다는 그런 기조 속에 2020년 운영 전략과 미래 청사진을 발표한 건데 조간 브리핑 시간에 롯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맞아요. 신동빈 회장의 대규모의 인사, 그다음에 기업의 운영 방향의 또 변화,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부문장, 칸막이를 없앴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와중에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타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기업을 정비해 나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코로나19가 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은 효율성을 높이겠다, 수익을 올리겠다가 바로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인력이 이제 영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인력 감축, 구조조정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롯데 하면은 대표적인 유통회사였습니다. 중공업 쪽보다는 지금은 또 화학도 있지만 주로 이제 유통 또 관광, 여행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업이었었는데 3재가 겹쳤던 것이죠. 이 사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 급냉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까지 이러면서 이제는 유통 쪽보다는 좀 더 컨텐츠 자체를 변화시키는 서비스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운영 전략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신동빈 회장이 모든 걸 좀 다 바꿔야 한다 이미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번에 체질 구조 개선과 함께 구조 조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영업 손실의 폭을 줄이는지 그리고 재무 구조 조정과 더불어 기업 가치를 얼마나 높이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기사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5대 그룹 간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재계도 탈코로나에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성은 전통시장과 하회 농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전일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올해 사업계획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재계가 전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애로사항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청을 쏟아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참 궁금한데요. 전일 간담회에서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정책 리스크입니다. 이 정말 비상사태거든요. 이게 코로나19가 사실은 이 검역, 방역 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끼치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라는 것을 정부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대문 시장 방문해서 상인들과 이야기 나눴죠. 이제 또 이 기업과 5대 그룹과 만났는데 여기 이제 CJ까지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기업들에서요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상사태에 사실 경제적인 내용들을 좀 더 선제적으로 했더라면 우리에게 미치는 피해를 좀 상당히 줄일 수도 있었는데 라는 이야기였는데 먼저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장이 빨리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와이어링 하네스 같은 경우 지금 공급이 안 돼서 공장이 제대로 못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 공장이 우리 공장도 사실 중국 현지 공장이 있습니다. 빨리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국가 간 협조를 좀 요청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게 항상 국회가 되고 연초가 되면은 정책 감사를 너무 많이 합니다. 기업에 관련된 산업 정책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럼 대기업들을 또 다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까지 준비하다 보면 언제 일하냐? 이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또 쏟아냈습니다. 또 한 사람이죠.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대통령에 대해서 그동안 이 기업의 탄력 운영에 좀 유연하게 대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력 근로자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이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계절별로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빨리 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요청을 쏟아냈고요. 한편으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어려운 때 대기업이 역할을 하겠다. 이 전통시장 상품권 한 300억 원치 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협력업체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LG의 이강모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할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건 정부가 얼마만큼 이걸 수용해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삼성과 LG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그 외에 기업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호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들을 내놓을 예정인가요? 네, 이게 지금 롯데그룹도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데 또 쇼핑과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롯데가 배려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이 신동빈 회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황갑규 부회장이 참석을 했는데 아주 대통령에게 좀 이 돌직구 제안을 내놨습니다. 롯데 쇼핑몰을 좀 돌아봐 달라. 얼마만큼 힘든 상황인지. 전통시장도 힘들지만 대기업이 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다. 쇼핑몰을 좀 제발 한번 대통령이 돌아봐 달라. 근데 이게 언제쯤 일정을 잡아서 돌아보겠다라고는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CJ의 이재현 회장도 그렇고 또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또 다 좀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 국내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좀 동참을 하겠다. 이런 또 협력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통계로 또 한 번 기로에 서게 된 중국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준을 바꿨다고 하루 사이에 확진자 수가 10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이 확진자 통계와 관련해서 은폐 의혹이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또 한 번 불거지게 됐습니다. 네,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볼게요. 네, 코로나19 발병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12일 하루 동안 평상시의 10배에 달하는 15,0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242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한 현장에는 더 많은 사망자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좀 팽배하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통계 조작설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가 됐었잖아요. 중국의 고무줄 통계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또 한 번 불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통계를 있습니다, 이른바. 네. 이 통계는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또 분석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거든요. 이것 자체가 조작돼 버리면은 어떻게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무엇으로 이어지냐? 신뢰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초반에 중국이 시시하게 급급해서 이 늑장 대응 때문에 중국 지도부를 비판하는 중국 내의 목소리가 또 외국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이번에 통계마저도 상당히 부실하다. 왜냐하면 단 하루 사이에 이 사망자가 뭐 10,000명 또 15,000명 이렇게 된다 그러고 또 확진자도 급격히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그렇게 해서 들여다봤더니 그동안 보면 최대한 확진 판정되는 것을 이 까다롭게 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가면 중국에 대한 신뢰도나 대외 이 대외의 선호도, 대외의 그 중국에 대한 평판 자체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뭐 다른 병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쉽게 확진 판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의심 환자조차도 이 확진 판정을 받지 못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에 이걸 이제 정상적인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급격히 늘어나는 더 이상 중국 정부가 이제는 발뺌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중국 정부의 통계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겠구나. 원래 정상적인 이 확진 판정 기준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CT 촬영을 해서 여기 이제 폐렴 증상이 있으면 확진 판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당분간은 이 숫자가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중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냐라는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그 이전부터 뭐 GDP 성장률 조작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있었고 왜 하필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의 기준을 지금 바꾸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중국을 좀 믿어도 될까요, 소장님? 이게 중국이 그동안 늑장 대응을 해왔던 것도 문제였고 네. 사실 최초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외에 알렸던 리원양 의사도 사실은 지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상황이라서 네. 중국 국민들도 그렇지만 중국을 바라보는 이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을 신뢰하기는 당분간은 또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신문 기사에 실려 있는 표를 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루 만에 중국 내 후베이성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눈에 띄는 수치가 바로 이제 12일과 13일입니다. 사망자 수가 12일에 5일에 565명이었는데 1,113명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13일에는 1,360.
17명으로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확진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그렸는데 12일에서 13일 여기를 기점으로 하루 사이에 15,000명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어떤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하루 만에 15,000여 명이 늘어나도 이거는 뭐 급격히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진정되지 않은 국면인데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주 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지방정부에서는 다 해라. 그래서 지금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모든 식당의 대면 접객 영업을 이제는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가서 이 식당에 일하는 사람을 쳐다보고서 주문을 할 수 없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은 소독을 한 배달 도구를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또 몇몇 지방정부에서는 이 약국에서의 감기약 판매를 또 해열제 판매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걸 의심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약국에 가서 이 해열제 또 감기약을 타서 마치 정상적인 일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판매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정말 감기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의 지금 대책 자체도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여전히 기로에 서 있는 중국 얘기를 저희가 세 번째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제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거센 EU의 환경 규제에 결국에는 석유 공룡 기업으로 꼽히는 영국의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마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보도록 할게요. 네, 굴지 글로벌 석유 회사인 영국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후 변화 이슈에 발맞춰서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떤 기업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 네, 글로벌 대기업들, 특히 소비자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른바 환경 리스트입니다. 뭐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업인 BP 같은 경우에도 2050년까지 이창진 앵커가 지적을 했죠. 설명을 했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냐면 탄소를 배출한 만큼 줄이는 노력을 통해서 이것을 흡수해서 결과적으로는 순 배출량이 0이 된다. 중립이 된다. 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 조간 브리핑에서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퇴출 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써왔던 것이 바로 플라스틱 빨대거든요. 이제는 전면적으로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관련된 빨대를 비롯해서 사용을 안 하겠다. 나무 빨대로 다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네. 종이 빨대로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네슬레라고 하는 우리 커피 또 유지방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재활용 소재를 개발해서 이 재활용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배출했던 플라스틱을 다시 활용을 하는 그런 투자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도 이 태양열을 사용한다든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전력 투구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 배출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출보다도 더 줄이는 거죠.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을 속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앞다퉈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선언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기후 변화에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건가요?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기생충에서도 나왔던 대유행어인데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금융업계에서도 이 환경, 사회, 지배 구조가 이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 기업에 투자하겠다. 이게 탄소 배출하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럽연합의 바로 규제입니다. 더 이상 이제 유럽연합과 거래를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탄소 배출을 하는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유럽연합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목표치를 정해서 줄이겠다. 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이게 사실 해양오염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줄여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걸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상업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는
없는 또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얘기 저희가 네 번째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의 마지막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3면에 실려 있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이익이 30%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빅2,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더라도 상장사들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기사 내용 한번 함께 보시죠. 네, 주요 상장사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3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 빅2를 제외해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 증권사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나요? 네, 긍정적으로 이제 증시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FN 가이드라고 하는 금융정보업체의 전망이긴 하지만 그동안 이 증시에 또 분석하는 또 리서치 회사들의 각종 자료들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한 것인데 첫 번째로는 이 반도체 전망도 썩 괜찮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외의 업종들도 그동안 너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저효과.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는 한 30% 정도는 대체로 모든 전 분야에서 또 산업 분야에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과 더불어서 철강 및 기계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은 어떨까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철강과 기계주뿐만 아니라 대체로 전반적으로 다 실적 전망은 상승할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안 좋았던 것이죠. 네. 그것 자체가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늘어날 텐데 한 가지 여기에 딱 숨어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이 여파가 과연 얼마만큼 길어질 것이냐. 한 2월 말 정도로 대체로 일단락되면 긍정 전망이 유지될 텐데 이것이 4월, 5월 이렇게 간다면 이 전망도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개의 주요 경제 뉴스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